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당신의 노후가 편할지 고생할지 스스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태어난 시간 하나로 말년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 오늘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우리 인생을 네 기둥으로 봅니다. 태어난 해, 달, 날, 그리고 시간. 이 네 가지가 바로 사주팔자인데요. 그 중에서 마지막 기둥, 시주가 바로 말년을 나타냅니다. 인생 후반부, 노후, 60대 이후의 삶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사주를 볼 때 일주만 보십니다. 무슨 일간인지 어떤 일주일인지만 확인하시는 거죠. 하지만 말년운을 알고 싶다면 반드시 시주를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시주를 중심으로 편안한 노후와 힘든 노후를 완벽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사주는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4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기둥은 천간과 지지 두 글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총 8글자, 8자가 되는 겁니다. 연주는 조상과 어린 시절을 나타냅니다. 월주는 부모님과 청년기, 일주는 본인과 중년기를 의미하죠. 그리고 시주는 자녀와 말년, 노후를 나타냅니다. 인생의 황혼기가 시주에 담겨 있는 거예요. 시주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십성입니다. 십성이란 일간을 기준으로 다른 글자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요. 비견,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 이 10가지가 십성이죠. 시주에 어떤 십성이 오느냐에 따라 노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십성을 이해하기 전에 시주는 단순히 태어난 시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주는 말년의 복덩이 같은 기둥이에요. 시주가 좋으면 아무리 초년이 힘들어도 인생 후반에 역전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시주가 흉하면 초년에 아무리 잘 나가도 노후에 고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주를 모르면 자기 노후를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년이 편한 사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주에 식신이 있는 분들입니다. 식신은 사주에서 가장 복스러운 십성 중 하나입니다. 옛 문헌에서는 식신을 수성이라 하여 장수와 복록을 상징했어요. 시주에 식신이 있으면 노후에 먹을 복이 있고 편안하게 쉬는 복이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노후에 먹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여유로운 시간, 편안한 생활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어 부모를 잘 모시는 경우도 많고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아도 먹고 사는데 크게 부족함이 없는 삶이랍니다. 단 식신이 충을 당하거나 편인의 극을 받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도식이라고 해서 오히려 식복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 시주의 식신 자체만 볼 게 아니라 주변 글자와의 관계도 함께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시주에 정재가 있는 경우입니다. 정재는 정담하게 모은 재물을 의미합니다. 시주에 정재가 있으면 노후에도 재물로 따라온다는 뜻이에요. 꾸준히 모아온 것들이 노후에 빛을 발하는 경우죠. 연금, 부동산, 저축 이런 것들이 노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진다고 봅니다. 실제로 시주에 정재가 있는 분들 중에는 노후에 여유로운 경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젊어서부터 착실하게 준비했던 분들이 노후에 그 결실을 누리는 겁니다. 정재 역시 겁재의 극을 받으면 재물이 새어나갈 수 있으니 시주 주변 글자를 함께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시주에 정관이 있는 분들입니다. 정관은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상징합니다. 시주에 정관이 있으면 노후에도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명예로운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녀복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남성의 경우 시주의 정관은 자녀가 효도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노후에 자녀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죠. 단, 정관이 너무 많거나 편관과 섞이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관살 혼잡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노후에 이런저런 책임이 생겨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 시주에 정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인성은 어머니의 사랑처럼 나를 보호하고 아껴주는 기운입니다. 시주에 정인이 있으면 노후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자녀에게 보살핌을 받거나 사회적 복지 혜택을 잘 받거나 건강하게 장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인은 지혜와 학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시주에 정인이 있으면 노후에도 공부하고 배우는 것을 즐기는 경우가 많아요. 평생 학습, 평생 성장의 삶을 사는 분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노후의 가장 안정적인 구조는 시주에 식신과 정제가 함께 있거나 정관과 정인이 함께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모두 안정된 노후를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야말로 사주 최고의 말년복이라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노후에 고생하는 사주를 살펴보겠습니다. 5번째, 시주에 편관이 있는 경우입니다. 편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합니다. 사주에서 가장 강력한 흉신 중 하나죠. 시주에 편관이 있으면 노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 문제가 생기거나 자녀와 갈등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시주의 편관은 자녀가 속을 썩인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편관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만약 일간이 강하고 식신이나 상관으로 편관을 제어할 수 있다면 오히려 편관이 큰 성취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이걸 관살제화라고 하는데요. 강한 편관이 제화되면 노후에 큰 역할을 하거나 존경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6번째, 시주에 편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편인은 도식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정인과 달리 편인은 불안정하고 변화가 많습니다. 시주에 편인이 있으면 노후가 불안정할 수 있어요. 이것저것 바뀌고 정착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면에서도 편인은 신경계나 정신적인 문제와 연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후에 외로움을 느끼거나 고립되는 경향이 있기도 하죠. 특히 자녀와의 인연이 박한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편인도 잘 쓰이면 예술, 철학, 종교 분야에서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노후에 종교에 귀의하거나 예술 활동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분들 중에 시주 편인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7번째, 시주에 겁재가 있는 경우입니다. 겁재는 내 재물을 빼앗아가는 십성입니다. 시주에 겁재가 있으면 노후에 재물 손실이 생길 수 있어요. 보이스피싱에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잘못된 투자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시주의 겁재는 자녀 인연이 약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없거나 있어도 멀리 떨어져 있거나 자녀에게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노후에 배신을 당하거나 주변에 속이는 사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노후에는 재정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구조입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번째, 시주에 상관이 있는 경우입니다. 상관은 관을 상하게 한다는 십성입니다. 정관을 극하는 기운이죠. 시주에 상관이 있으면 노후에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법적 문제나 관제, 즉 관련 기관과의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상관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상관은 예술적 재능, 창의성, 말재주와도 연관됩니다. 노후에 글을 쓰거나 강의를 하거나 예술 활동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분들 중에 시주 상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관이 재성을 생해주면 상관생재라 하여 매우 좋은 구조가 됩니다. 창의적 활동으로 돈을 버는 구조인데요. 노후에 오히려 꽃을 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9번째, 시주에 비견이 있는 경우입니다. 비견은 나와 같은 기운의 십성입니다. 시주에 비견이 있으면 노후에도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활하는 거죠.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독립적이고 자존심이 강하지만 동시에 외로울 수 있거든요. 노후에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재물면에서는 비견이 정제를 극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비견이 강하면 경쟁에서 살아남는 힘도 생깁니다. 노후까지도 일을 놓지 않고 활동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10번째는 편재 이야기입니다. 편재는 큰 돈의 십성입니다. 투자, 사업, 투기와 관련된 재물이죠. 시주에 편재가 있으면 노후에도 재물운이 있긴 하지만 기복이 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크게 벌었다가 크게 잃는 패턴이 반복될 수 있어요. 노후에 투자에 손을 대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편재 시주에서 종종 나타납니다. 반면 사업 수완이 좋아서 노후까지 활발하게 사업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시주 편재는 자녀가 독립적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녀가 자기 살기 바빠서 부모에게 신경을 많이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 지금까지 10성별로 시주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주에서 지지, 즉 시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시, 즉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태어난 분들은 시지가 자수입니다. 자수는 지혜와 생명력을 상징하죠. 노후에 두뇌가 명석하고 활동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축시,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태어난 분들은 시지가 축토입니다. 축토는 저장과 보완을 의미합니다. 노후에 모아둔 것들이 빛을 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태어난 분들은 시지가 인목입니다. 인목은 시작과 활동을 의미하죠. 노후에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묘시에 태어난 분들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입니다. 묘목은 유연함과 예술성을 상징합니다. 노후에 예술적 활동을 하거나 부드러운 성품으로 주변과 잘 어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시는 아침 7시에서 9시입니다. 진토는 창고의 의미가 있어서 노후에 재물을 잘 간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진시는 화개살이 되는 경우도 있어 종교나 철학에 관심이 많을 수 있어요. 사시는 오전 9시에서 11시입니다. 사화는 문서, 계약, 인연을 상징합니다. 노후에 다양한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사회활동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시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입니다. 오화는 열정과 빛을 상징합니다. 노후에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조급함도 있을 수 있어요. 미시는 오후 1시에서 3시입니다. 미토는 예술과 음식을 상징합니다. 노후에 요리, 원예, 예술 활동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시는 오후 3시에서 5시입니다. 신금은 결단력과 실행력을 상징합니다. 노후에도 결단력 있게 살아가지만 주변과 마찰이 생기기도 합니다. 유시는 오후 5시에서 7시입니다. 유금은 완성과 마무리를 상징합니다. 노후에 지금껏 해온 일들이 마무리되고 결실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시는 오후 7시에서 9시입니다. 술토는 고독과 깊이를 상징합니다. 노후에 깊은 사색을 즐기거나 종교에 귀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시는 오후 9시에서 11시입니다. 해수는 지혜와 감춰진 보물을 상징합니다. 노후에 내면의 지혜가 빛나는 경우가 많으며 의외의 곳에서 도움이 오기도 합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시점만 봐도 노후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형충파회와 말년의 관계입니다. 시주에 충이 있으면 노후가 불안정해집니다. 특히 일주와 시주가 충이 되면 일과 노후 사이에 갈등이 생기거나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지가 자이고 시지가 오이면 좌우충이 됩니다. 이 경우 노후에 건강 문제나 이사, 큰 변화가 생기기 쉽습니다. 반대로 합이 있으면 노후가 안정됩니다. 일지와 시지가 합의되는 구조, 예를 들어 일지인과 시지, 해가 인의 합이 되면 중년부터 노년으로의 흐름이 매우 자연스럽고 안정적입니다. 형은 충보다 더 복잡한 작용을 합니다. 시주에 사명살이 형성되면 노후의 수술이나 사고를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인, 사, 신이 모두 사주에 있으면 삼형이 형성되는데요. 시주에 이 글자들이 들어있으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파와 해는 충보다 작은 작용이지만 시주에 있으면 노후의 작은 마찰이나 불편함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자녀와 말년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주에서 자녀궁은 시주입니다. 그래서 시주가 곧 자녀복이기도 합니다. 노후의 삶에서 자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시주가 안정적이고 길신이 있으면 자녀가 건강하고 잘 되며 노후에 부모를 잘 챙깁니다. 반대로 시주에 흉신이 많거나 충형이 심하면 자녀 인연이 박하거나 자녀가 있어도 도움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의 경우 일간을 기준으로 식신과 상관이 자녀를 나타냅니다. 식신은 딸, 상관은 아들로 보기도 합니다. 식신이 시주에 있으면 딸이 효도하고 상관이 있으면 아들이 독립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의 경우 관성이 자녀를 나타냅니다. 정관은 딸, 편관은 아들로 보기도 하죠. 시주에 정관이 있는 남성은 딸 덕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자녀수, 자녀와의 인연은 사주 전체를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게 핵심인데요. 대운이 노후운을 결정합니다. 시주가 아무리 좋아도 노년에 들어오는 대운이 흉하면 힘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주가 다소 약해도 좋은 대운이 들어오면 노후가 빛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운은 10년마다 바뀝니다. 60대, 70대, 80대에 어떤 대운이 들어오는지가 실제 노후 삶에 큰 영향을 미치죠. 일반적으로 노년에 인성 대운이 들어오면 건강하고 안정적입니다. 식상 대운은 즐거움이 있고요. 재성 대운은 경제적 여유가 생깁니다. 반면 노년에 7살 대운이 들어오면 건강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편인 대운은 외롭고 고독할 수 있고요. 겁재 대운은 재물 손실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시주만이 아니라 노년의 대운까지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명리학에서 가장 정밀한 분석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주에 공망이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공망은 빈 자리를 의미합니다. 시주에 공망이 걸리면 노후에 뭔가 허전하고 빈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 인연이 받거나 말년에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 자리인 시지가 공망이 되면 자녀가 없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있어도 인연이 깊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망이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공망은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사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종교인, 수행자, 학자들 중에 시주 공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의 인연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는 노후를 보내는 분들이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 사주가 노후에 고생하는 구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주가 운명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명리학의 진정한 목적은 자신을 알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관리에 집중하세요. 노후의 가장 큰 복은 건강입니다. 어떤 사주를 가지고 있든 건강을 잘 유지하면 노후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이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두 번째로 재정 준비를 미리 하세요. 시주의 재성이 약하다면 젊어서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연금, 보험, 저축, 노후를 위한 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세 번째로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시주에 외로움을 암시하는 글자가 있다면 지금부터 인간관계에 투자하세요. 가족, 친구, 이웃. 노후의 가장 큰 힘은 사람이거든요. 네 번째로 취미와 활동을 만드세요. 노후에 의미 있는 활동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주를 가져도 훨씬 행복합니다. 봉사활동, 동호회, 배움. 이런 것들이 노후를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로 영적인 측면을 키우세요. 시주에 공망이나 편인이 있다면 특히 더 중요합니다. 명상, 종교, 철학,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노후 행복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세요. 명리학은 운명을 보는 도구이지 운명을 결정하는 판결이 아닙니다. 같은 시주를 가지고 있어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노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지금까지 태어난 시간으로 보는 노후를 아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주에 식신, 정제, 정관, 정인이 있으면 노후가 안정적이고 편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편관, 편인, 겁재가 있거나 충과 형이 심하면 노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사주는 씨앗입니다. 어떤 씨앗을 심었든 물을 주고 가꾸기에 따라 열매가 달라집니다. 타고난 사주가 어떻든 노력과 지혜로 노후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